안녕하세요. 토지 플래너 김혜철입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 그러냐면 저랑 이게 전화 통화로 얼굴은 안 봤지만 저한테 이제 급하게 이제 실수요 땅을 찾는 분이 계셔서 이제 이 땅이 어떠냐 저 땅이 어떠냐 이게 제가 받으렸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 땅이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금액이 이제 큰 금액이어서 제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제가 이제 성남시청이라든지 광명시청이라든지 뭐 시흥시청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지적과나 이제 토지과에 이제 관련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인데 이제 토지거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서울시에 이제 대부분의 땅들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가 가능한 땅이 있고 제가 거래가 가능하지 않는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외국인 법인 주택용지로 한정 앞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그 위에 이제 건축물이 있으면 이제 그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근생 건물이나 상업 건물은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이제 주택용지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땅에 이제 건축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땅을 파는 건 아니지만 큰 금액이 이제 금액대도 크니까 그 금액이 이제 계약금만 해도 엄청나게 커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만약에 이제 위에 그 주택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주택을 샀다면 그게 이제 그 등기가 안 나와 버리는 그 등기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제가 그래서 아침에 가자마자 한 일이 제가 시흥시청에 그 뭐 토지정보과에 전화를 해서 해당 번지가 이제 거래가 가능한지 여러분도 좀 꼭 체크를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잔금까지 다 치러서 이제 계약이 깨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이제 아침에 가서 제가 확인해보고 다행히 그 위가 근생 건물이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한테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토지에 관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전화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속상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그 댓글을 보면 제가 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주거의 개념도 되게 강한 민족이고 그 토지에 대한 그 땅을 갖고 싶어하는 애착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고 지금 저기 그 화면에 띄어 있는 이런 딸처럼 저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저는 아들이긴 하지만 정말 애지중지하고 예쁘게 그 키우고 싶고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이제 땅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땅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땅을 볼 때도 제가 이제 만약에 저도 누나도 없고 다 형제만 삼형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이 남의 땅을 이제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작료를 내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때 말로 이제 밭을 부쳐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농작물을 다 재배를 하고 거기에서 일부 그 나오는 거를 내가 갖고 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땅이 없으니까 이제 그 남의 땅에다가 이제 농사를 져주고 그 농산물을 수확을 하면 그 일정 부분만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그 부모님이 이제 너무 이제 없이 이제 만나셔가지고 되게 이제 제가 이제 47이니까 제가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그걸 거짓말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 또래 중에는 지금 그 할아버지가 된 애도 있어요. 20살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제가 땅을 볼 때는 우리가 딴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를 위한 기획을 한다. 그 기획부동산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위한 기획이 아니고 고객을 위한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쁜 딸처럼 엄청나게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 예쁜 땅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쁜 저도 이제 딸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제 차인표 부부가 그 입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딸을 키우고 싶다, 남의 딸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자기 희생도 필요하고, 정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정인 같은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땅을 볼 때도 이렇게 예쁘고 단점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땅을 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땅에 대해서 이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땅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이제 좀 성공했다라는 쪽으로 올라와 있지만, 그 생각은 변함없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전화 주신 분 중에서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그냥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경상도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원을 그냥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중히 이제 말씀드렸는데도 집원 알려줄 거냐 안 알려줄 거냐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해서,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예쁘게 키운 딸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시집을 보내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정말로 그 땅을 할 때는 권리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키우는 아들하고 딸이 못생겨 보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다 이뻐 보이고, 그만큼 오랜 분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고 나서도 딸은 항상 마음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예쁜 사람이 만나서 이제 우리가 딸을 시집을 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땅들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보내드렸고, 그래서 내 소중한 딸인데 그냥 전화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딸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이제 되게 크게 비약한 일이고, 만일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시면 어디를 가시나요? 부동산에 가시죠. 그럼 부동산은 제가 이제 중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파트를 몇 채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누가 팔고 싶은 사람이 내놓으면 그게 적당한 사람이 낮아주면 그거를 중개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땅을 한 지역만 하지는 않고요. 수도권 위주로 하는데, 정말 아까 예쁜 딸처럼 그렇게 단점이 없는 땅을 찾아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단번에 그냥 물어보서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그걸 제가 정말 진짜로 이제 간절하게 이제 그런 데를 많이 기업부동산 속아봤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랬으니까 저도 자기도 이제 땅을 또 어느 정도 볼 줄 안다. 그런 분한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끔 땅 집원을 알려드리기도 해요. 원래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변에 물어보면 분명히 땅에서 실패 본 사람이 그런 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아까 전화 주신 분은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땅은 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그거를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제가 우리 땅을 우리 땅을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 땅이나 아니면 다른 땅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제가 확인하고, 또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시집을 보내는 것처럼 내 딸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딸도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흠이 있으면은 옆에서 그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해드린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전화를 오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47이 됐는데 이따가 나중에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상식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저 어렸을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이거보다 더 시골이었죠. 시골에서 이렇게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강에 얼으면 이게 썰매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뭐 빠져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거기서 불로 말리다가 정말 삼형제였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겁나게 두드러 맞고 막 정말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리고 얼음배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사진도 찾는 것도 어려웠어요. 도끼를 찍어가지고, 그때는 얼음이 시골의 얼음은요 어마어마한 두께가 막 30cm 이상 두께로 얼음이 얼었거든요. 그걸 도끼를 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여기 가운데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 나무를 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얼음배로 해가지고 이게 냇가에서 이제 그렇게 놀다가 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 보시면 이게 그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이렇게 원두막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저 원두막에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 수확하고 남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수박을 먹고 있는데, 얘가 좀 저랑 좀 닮은 것 같네요. 이런 원두막이 저희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노지에서 키워가지고 밤에 서리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영도 이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집 앞에 큰 냇가가 있어가지고 봉황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여름이면 살았죠. 그래서 이제 막 물고기도 되게 많았고, 물이 너무 깨끗해서 그냥 마셨습니다, 물을. 물 마시다가 옆에 자두밭이 있으면 자두밭 가서 자두 따다 그냥 먹어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골드스타에서 나온 이 TV가 저희 동네에 시골 동네에 딱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면 TV가 나오는 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게 CF의 한 장면 같지만 그렇게 TV를 봤어요. 너무 신기했죠. 흑백으로 나오는 TV를 봐도.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60대 되신 분들하고도 소통이 되는 게 이런 아주 시골에 자라서 그렇습니다. 아주 시골에 자라서 그걸 제가 도시에 산 누나들은 오히려 제가 알려줘요. 그런 경우까지. 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죠. 산 넘고 물 건너 학교를 갔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멀리 미라고 부르죠. 되게 이름도 촌스러워요. 뭐 삼태리, 저 살던 데는 황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그냥 어린 애들이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 시절이었고, 우리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시간이 딱 되면 누구나 다 모르게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서가지고 저렇게 가슴에 얹고, 저 시간이 되면 태극기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랬으니까 다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진짜 막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마을 운동 이거 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도시에 사신 분들은 이거 안 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럼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게 그 동네 애들이 모여서 그걸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로 쓸고 그 막 마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새마을 운동 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외갓집에 있는 그 아궁이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검정 가마솥에 이렇게 그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해 먹던 시절이었거든요. 여기서 나온 누룽지는 그 어디서 나온 누룽지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외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자랐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참 좋게 생각을 한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저 후지카라고 돼 있는데 골로라고 그 여러분 그 나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걸 들어가지고 석유를 해가지고 이게 불을 붙이면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이게 불이 빙그랗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거 여기다 얹어 먹고, 이게 처음엔 저희도 아궁이 집에 이제 아궁이가 있었는데 아궁이가 그 이제 그걸 안 쓰고 골로가 나가지고 이걸로 이제 뭐 밥을 해 먹거나 찌개를 끓이거나 그랬거든요. 그 기억도 있고, 또 이제 이삭죽기 여러분 해보신 분, 이거 지금은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체험하는 건데 저 어렸을 때는 진짜로 이삭죽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빻아서 그 밥 먹었습니다. 끼니로. 그리고 이제 막걸리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막걸리 하고 남은 그것도 이제 맛이 달달해요. 그래서 그것도 먹었고, 저희 어린 시절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에다 갖다 주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래서 시골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뭐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배를 고를 일이 많으니까 부모님도 되게 어렵게 사셨고 힘들게 사셨고, 그런 이삭죽기를 해본 경험이 그 도시에 계신 누나들은 또 없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제 그 이런 게 저한테는 아주 일상화가 돼 있던 어렸을 때 그 시절 이야기인데, 그 줍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으는 재미가. 그래서 갖다 주면 부모님이 좋아하고, 이때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어요. 지폐. 500원이면은 엄청나게 까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까먹는다고, 뭘 사먹는다는 걸 까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엄청나게 까먹어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한번 주운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그때는 태풍도 심하게 불어가지고요. 나무가 버든나무가 그냥 쓰러지는 정도로 그렇게 막 우박이 내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장로에 플라타나스가 쫙 있는 이 신장로에 바로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갈길이었어요. 자갈길. 지금 그때는 다 어르신들은 다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다 한복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 길 옆에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 땅 하나 갖고 싶어하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저희가 좋은 땅은 이제 매입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좋은 땅들을 하는데 왜 우리가 다른 부동산들 때문에 잘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제가 땅을 2년 전에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획부동산은 그냥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가 그냥 헐값에 그냥 땅이 나오면 매입하면은 옆에 있는 호재를 이용해서 땅을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신력을 이용을 해서 공인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지상파에서는 아니고 이제 케이블 방송이 많으니까 거기에 나와서 그거를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땅을 파는 경우가, 그걸 믿고 땅을 파는 회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해서 우리 그 이걸 제가 울산에 계신 분이 친구 믿고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땅이 너무 그 완전히 청계산 자락처럼 그 산낙지형의 한 150m 위에 있는 땅이어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땅을 해서 그렇게 그 손해를 본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땅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 기록들을 다 기록해 놓는 이유는 제가 그분들하고도 지금 다 그 뭐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그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저 채널을 2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학동을 많이,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얼굴로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그 CF처럼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그 영상 올라간 게 있는데 거기에 구독자가 한 105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30초 뭐 이런 광고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가학동 땅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고, 가학동도 많이 알고, 우리가 이제 사람 그 땅을 그럼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럼 부동산에 가면 땅이 있나요? 땅을 또 누가 이제 찾는 거죠. 땅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 찾는 걸 중개를 해주는 거고, 저희는 땅을 권리 분석을 해서 고객을 위해서 땅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저 땅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전화 주신 분도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른 분들도 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다 나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 시선을 바꿔보면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분명히 잘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직접 가서 들어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답사는 기본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이게 그 지금 여기도 이제 그림으로 나왔지만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자체장이라든지 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제 수도권에 묶어놨기 때문에 웬만한 안 묶인 땅도 있어요. 근데 거의 웬만한 땅들은 다 묶여 있다. 이건 대지 전 답을 다 가리지 않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땅을 대하는 자세는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 땅을 대한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마음으로, 그 딸을 시집을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딸이 잘 사는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부모된 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제 인연이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관리를 해드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유튜브도 막 약속이고, 그리고 제가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어보면요, 이게 이제 이 자체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토지거래가 이제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서 이제 투기로 땅값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1979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 묻고 있고요. 세종시 얼마 전에 2월 10 며칠 기사 보니까 1,800명 피해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이제 아는 인맥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직접 확인도 안 하면 그렇게 나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잠 못 잔 게 그분 때문에 잠 못 잤는데,
그 다행히도 이제 그 예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한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에 있는 땅들은 요렇게 써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2020년 10월 31일 치고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지로 한정.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의 주택이 아닌 근생 건물이나 다른 상업지 건물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 이제 사람이 사는 주택이 지어져 있다. 그럼 이게 안 됩니다. 거래가. 이것만 써 있었는데 그 위에 주택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마을도 찍어보고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취락지구에 있는 그 광명시에 이제 땅을 찍어가지고 토지가 있는 대지인데 대지도 이렇게 돼 있다. 대지 전 답을 가리지 않고 임야를 가리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건축물이 있으면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최장 5년까지 묶을 수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이제 이렇게 된 땅 중에서 저희가 하는 땅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5년까지 묶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2년을 묶다가 이제 또 투기가 의심되면 또 묶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냥 묶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농지법 8조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뒤에 콤마 찍고 농사 짓는다는 그 농지 취득증도 이제 받아야 되고요. 농사를 어떻게 질 건지 계획서도 이제 만들고 자금 출처까지 다 해야지 거래가 가능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거래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임야일 때 이제는 100제곱미터고 이제 뭐 공업지역이냐 이게 준주거지냐 좀 약간 다르지만 아예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콤마 찍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2번 반복이 된 게 있어요. 이것도 거래가 안 됩니다. 예. 이것만 확인하셔도 이제 어떤 분은 모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렸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건물을 하고 이제 부지하고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 땅만 원래는 땅 가격만 쳐주는 건데요. 내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이면 이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목적에 맞다 그러면은 건축물에 대한 가격을 주는 게 맞는데요. 이 건축물이 만약에 우리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게 내 취향하고는 안 맞는데, 그럼 그거는 건물 가격은 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건물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을 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가가 공실이 나거나 이런 거 세금 문제를 이 사람이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 그냥 집 짓는 거나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두 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물하고 내가 이제 어떤 용도에 맞게 살려면 이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원형지 땅을 사서 내가 땅에다 뭘 짓는다는 거. 저희가 하는 땅이 그런 땅이고 2년 전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정말 딸 자식 키우는 것처럼 정말 애지중지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땅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땅꾼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양주에 있는 땅을 하고 광명에 있는 땅을 하는데 왜 거기에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신도림에 있냐? 그거는 땅은요, 우리가 거기를 빨리 판매를 하고 고객들한테 수익을 남겨주고 또 다른 땅으로 또 움직이고, 저희가 그래서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가 이제 괜찮은 땅이 이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내일도 이제 약속이 잡혀 있고 주말에도 약속이 잡혀 있는데, 진짜로 제가 저는 원고 없이 그냥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생각한 거, 그리고 항상 저는 부동산하고 경제 뉴스를 보지 연예 뉴스를 보니까 연예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연예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예능 프로그램이 뭐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부동산하고 정치 경제 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걸 항상 머릿속하고 토지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원고 없이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제 제가 이제 실수로 얘기하는 적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편집을 많이 가하지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영상을 그렇게 막 찍어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다운을 할 때는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26일 날 제가 이제 관련 기관장하고 이제 만나기로 돼 있으니까,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하신 분한테는 26일 날 당일날은 소식을 못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날 소개를 제가 이제 궁금하신 점을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한다는 거, 그거는 제가 끝까지 지켜가고 싶은 신념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땅을 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에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이상 토지 프로그램 김현철이었고요.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한테 사실적으로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